PID 제어기의 기본형 도시와 제어기의 PID 각 동작이 갖는 물리적 의미 이런 거 문제가 출제됐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제어 쪽이죠. 제어 컨트롤 제어가 되겠죠. 컨트롤 그래서 우리가 PID 제어 이런 여러 가지 제어의 어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제어를 하는데 제어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센서라든가 모터 센서라든가 혹은 모터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밸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제어하는데 사실은 신호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제어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PID 제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이론적인 어떤 우리가 상태를 이론적인 상태를 우리가 여러 가지 적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여 그것에 대한 어떤 안정과 불안정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따지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블록화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성분을 분석하고 또한 그 성능을 우리가 분석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PID 이런 제어기가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요를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 하나하나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비례 제어기겠죠. 비례. 그래서 비례 프로포션이 되겠죠. 프로포셔널 비례 제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 비교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K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가 GS 이득이 있죠. 이득 개인이 있겠죠.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어의 어떤 상태를 분석하는 거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거. 그래서 비례 제어기 또는 영문자로서 피제어기로 부른다. 그래서 오차 신호의 적당한 비례 상수의 이득을 곱해서 제어 신호를 만들어 내는 우리가 기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고 이제 설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결국 K는 뭐죠? 비례 제어기 이득이죠. 이거는 이득이 되겠죠. 이득.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개인이 되겠고, 장단점은 어떻게 되죠? 구성이 간단해 구현하기 쉽고, 그러나 이득 K의 조정만으로도 시스템의 성능을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 개선시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언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예제는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시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응답에 관련된, 계적에 관련된 이런 문제도 있죠. 다음은 비례 적분 제어기죠. 비례 적분. 그래서 비례 P와 그 다음에 여기에 인테그랄 적분, 인테그랄 적분이 들어가서 이제 I가 된 거죠. 그래서 제어기. 그래서 PI 제어기라고 그러죠. PI 제어기는 거기에 그림이 좀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교기가 있고,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개인이 있고, 개인이 KP. 우리가 비례 이득이 돼 있고 제어기. 그 다음에 또한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에 뭐 되죠? 여기에 또 관련된 KI에 그다음에 S분의 1에 대한 또한 여기에 피드백 되는 것이 있겠죠. 피드백.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 관계가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렇게 관계된 것이 있죠.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개인이가 있죠. 개인이.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죠. 이와 같은 상태. 그래서 여기 이제 Y가 되겠고 여기 R이 되겠고. 그래서 이거 PI 제어입니다. PI 제어. 내용을 보면 오차 신호를 적분하여 제어 신호를 만드는 적분 제어를 비례 제어와 병렬로 연결하여 제어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PI 제어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PI 제어기 전달 함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어 신호 시간 영역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S는 KP 플러스 S분의 KI다.
그 정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예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PID가 되겠죠. 그래서 PID 제어입니다. 그냥 제가 영어로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비례 적분 미분 제어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PI 제어기, PD 제어기, PI 제어기, PID 제어기 이렇게 됐죠. 서로 비교를 했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보면은 맨 위에 이득 KP가 있고 이득이, 그 다음에 KIS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KD 비례, 이건 미분 부분의 이득이 되겠죠. KDS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관련된 예제가 그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제어공학의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그림을 그리고 설명할 수 정도는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에서 퍼지 로직, 그 다음에 신경망이죠, 신경망.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퍼지 로직,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죠, 뉴럴 네트워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계열을 써야 되겠죠, 계열. 계열은 결국은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바로 뭡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인간의 어떤 두뇌와 유사하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에 접목을 시켜서 여러 가지 기계 시스템, 기계의 어떤 시스템을 제어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에다 전개하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여기 있는 우리가 퍼지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쓰면 되겠죠. 그래서 퍼지 로직.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퍼지 로직. 퍼지 로직은 사실은 정도를 다루는 정도의 학문이다. 그래서 정도의 학문이라는 거, 정도의 학문. 어느 정도 되겠지?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컴퓨터가 다루는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바이너리 이진법이 되겠죠. 불린 논리 한계를 극복하려는 학문이다. 그래서 퍼지에서는 0과 1인 불린 논리는 오히려 특별한 경우가 취급한다. 그래서 퍼지에 관련된 그 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0과 1의 절대적인 표현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소프트 컴퓨터라고도 한다. 그래서 일상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자연 언어 0 또는 1의 절대적인 형태로 표현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관계들을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에 넣고 싶어하는 많은 데이터들은 0 또는 1이 아닌 그 중간에 있으며 심지어는 계산의 결과조차 그러할 때가 있다 해서 우리가 퍼지는 참의 극단적인 경우로서 0과 1을 포함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상태의 참도 역시 포함한다는 것. 따라서 퍼지 논리는 애매모호한 학문이고 결과에는 어느 정도의 에러를 포함하게 된다.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지 논리는 결국은 참의 극단적인 경우다. 참의 극단적인 경우다. 극단적인 경우. 그래서 여기는 0과 1이 포함은 되지만은 그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상태의 참도 역시 포함된다. 그래서 이것 플러스 중간에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변수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포함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퍼지 논리는 애매모호한 어떤 학문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결과에는 어느 정도 에러를 포함한다. 에러가 포함이 된다는 거, 결과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개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결국은 뉴럴 네트워크죠.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신경망이죠. 신경망. 그래서 신경망이라고 하죠. 신경망. 자, 신경망은 거의 사람 뇌의 동격에 가깝게 만든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구조 시스템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인간의 어떤 두뇌와 유사하게 이렇게 우리가 유사하게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전개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은 보통 병렬로 작동하는 많은 수의 프로세서들이 관여하는데 각 프로세서는 자신만의 작은 학문적 영역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메모리 내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한다. 그래서 신경망은 데이터들이 관계들이 가난 많은 양의 데이터나 규칙이 공급되면서 초기에 학습이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신경망이 활용되는 분야에서는 오일 탐사를 위한 데이터 분석, 일기예보, 생태학 연구실, 핵산 배열 순서 해석, 사고 또는 의식 모델의 탐구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기아가 산업기계 분야에서 경험한 폐회로 제어 시스템에 대한 예를 한 가지 선정하고 블록 선두를 사용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회로 제어 시스템, 폐회로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어떤 경험, 산업시설에 적용한 그 경험을 쓰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강의한 것처럼 21세기는 여러분들이 멀티 엔지니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축구에서 다재다능한 선수를 뭐라고 합니까? 멀티 플레이어라고 그러죠. 우리가 21세기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멀티 엔지니어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출제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차없이 적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단히 그런 어떤 훈련을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제어의 종류는 우리가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는 개회로가 있고 개회로가 있죠. 개회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픈 루프 방식이라고 하죠. 오픈 루프 컨트롤 뭐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하나가 뭐 있죠? 폐회로가 있어요. 폐회로는 뭐죠? 클로즈드 루프 컨트롤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두 가지 어떤 방법이 있는데, 개회로는 뭐 되겠죠? 그냥 인풋이 있으면은, 자, 개회로는 인풋이 들어갑니다. 자, 인풋이 들어가면 어떤 소스를 거쳐가지고 거치겠죠. 아웃풋으로 그냥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뭐죠? 개회로라고 그러죠. 개회로.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다 10을 넣었어요. 10이라는 숫자를 넣었는데 소스를 거치면서 여기에 12가 됐다. 그러면 이 12는 어떻게 되죠? 그냥 출력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예를 들어 개회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제어의 어떤 기계를 우리가 컨트롤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교회에서 설명하면 될 것 같고, 본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본론에서는 결국은 여러 가지 산업시설 경험한 내용을 여기다 이제 작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작기계, 산업기계 중에서 공작기계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공작기계. 자, 우리가 공작기는 어떻게 되죠? 서브모터가 달려있어요. 서브모터. 자, 서브모터는 어떻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폐회로에 주로 사용하는 그런 모터입니다. 폐회로에 사용하는 모터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비교기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입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소스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아웃풋으로 이렇게 결국은 출력이 됩니다. 아웃풋으로 이제 출력이 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아웃풋으로 나가겠죠. 아웃풋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뭐가 있죠? 피드백 시스템이 있어요. 피드백 시스템. 그래서 피드백 시스템이 여기 있다.
피드백, 되돌림. 되돌림 시스템이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서버 모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다 예를 들어 입력을 10을 넣었을 때 여기서는 12가 됐습니다. 근데 이 12로 바로 출력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죠? 플러스 2를 다시 되돌려서 항상 우리가 출력은 10이 나가도록 컨트롤 해 나가는 것이 뭡니까? 클로즈 루프 컨트롤 혹은 피드백 컨트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항상 컨트롤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버 모터를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둔탁하게 돼 있죠. 둔탁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 엔코더가 또한 더 달려 있어요. 엔코더가 달려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결국 계속 이치 감지를 하는 거죠. 이치 감지를 해서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작기를 살펴보세요. 공작기계. 자, 공작기계는 뭐를 가공합니까? 부품을 가공하죠. 부품을 가공합니다. 우리가 부품을 가공한 것은 100분의 1 혹은 뭐 1000분의 1까지 우리가 어떤 정도의 어떤 공차의 정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품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완벽하게 어떤 에러를 보정하는 그런 컨트롤 시스템을 우리가 구현을 해야만이 그 기계가 어떤 정확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어에서 항상 오픈 루프 컨트롤, 그 다음에 클로즈 루프 컨트롤 혹은 클로즈 루프 컨트롤이 결국은 뭡니까? 피드백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도 그냥 문제가 참 잘 나왔다. 이것은 내가 자신감이 있다.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기술사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자동 제어 관련된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버 모터 제어 시스템이 나와 있죠. 그것을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린 거고. 그래서 서버 모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서버 모터에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서버 모터는 상당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사실은 산업 분야에 전부 다 그 엔코더에 관련된 것도 나와 있죠. 제가 아까 엔코더 설명해 드렸죠. 이치 감지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전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엔코더 종류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기에 SISO. 그래서 싱글 인풋 싱글 아웃. 컨트롤 시스템과 그 다음에 멀티 인풋 멀티 아웃 컨트롤 시스템 두 가지의 어떤 차이점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SISO 그 다음에 혹은 AND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MI, MO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 개요에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신호는 우리가 제어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이것은 하나의 인풋만 나오고 하나의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센서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출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출력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온오프 센서냐. 이거는 온오프의 어떤 센서의 개념이 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들은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데이터는 연속적인 어떤 데이터를 계속 컴퓨터에 축적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SISO나 이런 상태는 아니겠죠. 또한 그런 어떤 온오프 센서들은 이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뭐 액추레이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ISO 관련된 부분은 그 다음에 MI, MO에 관련된 것은 다양한 하나의 어떤 그 개체 어떤 상태에서 여러 개의 신호가 들어가고 여러 개의 신호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그럼 PLC 같은 거는 이제 그런 어떤 상태가 됐죠. 프로그래밍 로직 컨트롤 시스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요를 설명하면 되겠고 이 본론에서는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SISO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센서를 제가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개를 하면 됩니다. 전개를 하면은 답안 작성 전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뭐 센서의 어떤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강 센서 하나를 뭐 이렇게 선정해서 한다든가, 혹은 여러분들 고속도로에 톨게이트 지나갈 때 우리가 그것도 포토 센서입니다. 강 센서입니다. 그래서 수강기와 투강기가 분리된 어떤 센서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가 지나가면은 자동차 대수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SISO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MIMO는 어떻게 됩니까? PLC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입력과 출력이 많이 있죠. 그래서 PLC 같은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뭐 인풋이 8개, 뭐 아웃풋이 뭐 8개, 뭐 이렇게 키터가 돼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시스템에, 기계 시스템에 입력이 뭐 50개가 들어간다. 출력이 뭐 예를 들어 60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PLC를 이렇게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아주 그런 것은 아주 키트가 잘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PLC 같은 걸 쓰므로써 컨트롤 박스가 상당히 컴팩트하게 이렇게 공간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동화 기계를 하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PLC 몇 점짜리를 써서 그것이 거기에는 센서가 있고 또 소리네드 밸브가 연결돼 있고 입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웃풋은 어떻게 됩니까? 밸브가 이제 아웃풋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센서는 어떤 건 됩니까? 센서는 인풋이 되겠죠. 인풋이 PLC로 들어가갖고 아웃풋은 어떻게 되죠? 어떤 행동을 가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아웃풋이 되니까 그것은 밸브에다가 시그널을 주면은 밸브는 또한 실린더로 공기압을 밸브가 여러 가지고 공기압을 그리 보내버려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작동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지금까지 제어에 관련된 간단한 여러 가지 몇 개의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봤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의 같은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전기공학도 마찬가지고 전자공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떤 학문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접하고 있어야만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완벽한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